선생님,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북 우리 아들 병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가 폐렴으로 입원을 했거든요, 이번에. 근데 입원은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한테 질문을 엄청 하려고 이렇게 적어왔어요. 네. 폐렴이 왜 걸리는 걸까요? 폐렴이 뭘까요? 보통 이제 폐렴이라 그러면 폐에 염증이 있어서 굉장히 큰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저희 병원도 그렇고 다른 소아아동병원에서 입원 환자 중에 제일 많이 입원하고 자주 입원하는 질환이 폐렴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제일 많이 입원하는데, 그만큼 폐렴이 자주 걸리기도 하고 입원도 자주 하지만 치료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폐렴을 입원 환자가 많으니까 치료는 잘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치료하고 또 어떻게 걸리고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감기랑 뭐가 다른 걸까요?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뭐 그렇죠. 이렇게도 여러 가지가 얘기하는데. 감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건데, 이제 감기가 초반 이제 처음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감기는 보통 이제 호흡기로 감염이 되면은 기침이 날 수 있고 콧물도 날 수 있고, 근데 감기는 며칠 앓다가 끝나도 되는데, 감기가 진행되면 기관지 염증이 생기고 가래가 스물스물 차오를 때를 우리가 기관지염이라고 그러고요. 기관지 자체 염증이 생긴다. 그래서 기관지염이 더 심화가 되면은 기관지뿐만 아니라 가래가 늘면서 폐 실질에도 감염이 되고 염증도 늘어나고 가래도 늘어나고 그 폐 전체 염증이 생기는 거 우리가 폐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감기, 기관지염, 폐렴 이렇게 진행되는 단계고, 모세기관지염은 폐렴이랑 다른 게 폐에 가래가 차서 염증이 생기는 것보다는 아직 폐가 미숙해서 기관지 하나하나에 그 예민도가 증가돼가지고 산소 교환이 잘 안 되는 상태가 모세기관지염이거든요. 주로 이제 1세 이하 아이들 걸리고, 보통 증상은 폐렴 같은 경우는 염증이 있으니까 막 가래 기침하고 열도 나고 콜록콜록 하는데, 모세기관지염은 주로 쌕쌕거리는 소리, 숨쉬기가 힘드니까 애가 숨 쉴 때도 가슴도 크게 걸리고 이런 상태를 조금 어린이들 걸리고, 기관지가 예민한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는 게 모세기관지염입니다. 작은 기관지 염증이 생겨서 모세기관지염입니다. 그러면 약간 따로따로 보는 것보다는 좀 하나로 그쵸. 봐도 같은 되는 계열인데 거네요. 이제 그러면 원인은 보통 뭘까요? 보통 원인은 이제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 그런 거는 이제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제일 흔한 건 단체 생활 중에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이런 데 중에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옮아와서 그게 진행이 돼서 보통 염증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폐렴만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걔네들은 어느 정도의 몸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기침 감기로 끝날 수도 있고 기관지염으로 끝날 수도 있고, 심하면 폐렴으로 갈 수도 있고, 네,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오빠 감기를 옮았는데 폐렴으로 간 케이스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구나. 네. 근데 여태껏 감기약을 잘 복용을 했거든요. 근데 폐렴으로 갑자기 진행이 돼가지고 놀랐거든요. 약이 잘 안 맞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보통 이제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고, 이제 보통 감기약을 치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센 약을 주진 않거든요. 이제 증상에 따라서 의사가 처방이 되는데, 처음에 뭐 단순한 기침 콧물 감기다, 그럼 기침 콧물 약을 주다가, 요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러스가 얼만큼 몸에서 증식이 되고 침투량에 따라서 같은 약을 써도 그 효과가 약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항생제를 추가하기도 하고 항바이러스제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보통 감기 걸리면 뭐 많게는 한 10%, 20% 내에서는 기관지염 폐렴으로 옮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잘못 케어는 아니고, 예, 보통 이제 일반 감기약으로도 폐렴 가는 거를 막을 수도 있지만 못 막을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죄책감이 좀 네, 덜한 것 엄마 같습니다. 잘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이번 수액 맞을 때 피를 뽑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 같던데 어떤 검사를 하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그래서 입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 혈액 검사를 하거든요. 물론 백혈 수치도 보고 빈혈 수치도 보고 뭐 CRP라고 염증 수치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혈액 검사는 이제 폐렴으로 입원할 경우에 원인을 안다기보다는 상태를 아는 검사예요. 자, 염증 수치가 얼마큼 높아져 있느냐에 따라서 열이 얼마큼 날 수도 있겠구나. 전해질 수치나 간 수치 같은 걸 봐서 요 수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폐렴이 좀 심하구나. 이 상태를 아는 거고, 우리가 보통 입원하게 되면 물론 혈액 검사도 하지만 이제 호흡기 PCR 검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코로나 검사처럼 이렇게 면봉을 애 코에 이렇게 넣게 돼요. 이렇게 검사하는데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에 따라서 그게 원인 바이러스, 그럼 얘가 폐렴에 걸렸는데 어떤 폐렴이냐? 뭐 유행을 타는 요새 뭐 접종으로 좀 유명하죠. RSV, RS 바이러스가 원인이냐? 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메타페리엄 바이러스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원인을 찾게 돼요. 그래서 검사하는 거는 크게 혈액 검사와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래서 보통 혈액 검사는 엔간암 검사는 입원하면 당일날 다 나오게 되고요. 아마 오전에 입원하시면 저녁 때 원장님들이 회진 도실 때 아마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PCR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는 우리가 외부 업체에 수탁을 주는 검사이기 때문에 보통 하루 정도 걸립니다. 주말에 겹치면 한 이틀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은 가끔 물어보시는 게 그럼 원인을 알기 전에 치료 어떻게 하죠? 저희가 약을 처음에 쓸 때는 요새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을 돌고 있다, 어떤 바이러스 검출이 많이 된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쪽에 그 상황에 유행하는 바이러스 타겟으로 먼저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원하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하는지도 궁금해요. 수액을 맡고 네.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약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치료를 따지면 왜 집에 우리가 외래에서 볼 때는 이제 집에서 약 먹을 때는 우리가 보통 크게 먹는 약이 있고 또 간혹 원장님들이 붙이는 패치를 처방할 때도 있고 또 호흡기가 간염이 자주 있는 애들은 그 집에 네뷸라이저 기계라고 이렇게 호흡치라는 기계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그것도 처방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메인 치료보다는 입원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수액을 맞으려고 입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액은 보통 우리가 맹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수액이 혈관 속으로 꾸준히 들어가는 것만 해도 폐도 이렇게 혈관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폐가 촉촉해지면서 가래를 삭히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액 자체가 이제 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입원하고 있으나 집에 있으나 기침 가래약, 기관지 확장제, 항생제 쓰는 약은 비슷해요. 큰 차이는 먹는 약을 주냐, 주사약으로 쓰냐 이 차이거든요. 아무리 먹는 약이 줘도 주사약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흡수가 훨씬 좋기 때문에 그리고 다이렉트로 폐로 강하기 때문에 훨씬 좋고. 그러면 치료 기간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일반적인 폐렴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3박 4일 정도를 치료하게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기약도 하루 주고 딱 낫진 않잖아요. 2, 3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아무래도 입원까지 했어.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3, 4일 이상은 약이 들어가고 꾸준히 치료해야지 효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입원하게 되면은 처음에 24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해요. 이제 수액을 맞고 주사기 들어가다 보니까 열이 나던 애들이 좀 줄고 기침 소리가 좀 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 3일째 건너가면서 조금 소리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회질 돌며 청진선 보면은 엄마 어저께 가래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오늘 좀 덜 들려요. 그렇게 되다가 우리가 보통 4일째 되는 날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을 다시 찍어보는데 사진이 좋아지는 게 맨 나중에 좋아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3일 정도 치료하고 4일째 되는 날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첫날이랑 비교를 해봐서 집에 갈 수 있는지 하루 이틀 더 치료해야 되는지 보통 그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폐렴이나 모세균이 입원하게 되면 되게 많이 죄책감을 느끼세요. 자기가 뭐가 케어를 잘못한 거 아닌가? 날씨 좋은 날 괜히 데리고 난 거 아닌가? 미세먼지가 분명히 있다는데 애가 놀고 싶어서 괜히 데리고 나간 거 아닌가? 근데 보통은 이제 폐렴이나 호흡기 감염은 보통 단체 생활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면역력이 아무리 강하고 해도 주위 애들이 몇 명이 감기가 걸리면은 어쩔 수 없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근데 요새 호흡기 감염들은 미리 진찰 잘 받고 약을 잘 먹고 하면은 치료가 잘 되고 설사 입원을 한다 그래도 치료가 잘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